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구미는 개발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 지역 경제도 직간접적으로 구미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장세용 구미시장을 초청해서 구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장 장세용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시장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이제 구미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민주당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기대라든가 또 주목을 또 많이 받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시민들께 신임 시장으로서 구미를 어떤 도시로 바꾸고 싶으신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구미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미가 지난 50년간 우리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공업 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와서 이제 그 역할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는 네. 더 이상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고 네. 그것이 바로 제가 구미시장에 출마했고 당선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기존에 우리 구미가 성공해왔던 모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우리 구미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미라고 하면 국내 최대의 내륙공업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륙공업도시인데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이 있고 생산량이 항상 증가해 왔고 그래서 고용과 소비가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는데 최근에 수출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공업도시로서 구미가 제대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구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경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과거의 구미가 대기업 중심의 산단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삼성과 LG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계열화된 형식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삼성과 LG가 자본의 이윤의 논리에 따라서 이동하게 될 때 이 기존의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과거에 정치적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해 오면서 이런 난관을 직면해서 새로운 사고를 발상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롭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의 모습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 선거 때 시장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셔갖고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 신화의 낡은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낡은 테마파크. 네. 적절한 말 같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미래가 이게 어두운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업도시 구미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일단 경제적인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의 성격 그리고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종합을 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공업도시 구미는 1970년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1969년에 처음으로 털을 닦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이 입주해 80년대 컬러 TV, 90년대 LCD와 PDP에서 모바일로 업종 변화를 거치며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구미 4공단이 들어섰음에도 구미의 성장은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후발주자들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섬유업체와 전자제품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 계열사가 베트남 등 해외와 수도권으로 주요 생산 라인을 옮기면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조성된 구미 5공단은 내년 초 완공을 두고 있지만 분양률은 15%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 시민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죽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장세용 구미시장의 당선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장세용 신임 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시군 구청장 가운데서도 유일한 여당 시장입니다. 우리 그 시민의 다양한 욕구들을 표현하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그 출발점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새로운 의미의 그 시민혁명이 아닌가. 신임 장세용 구미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수원 이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이라는 현안들과 마주쳤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부 달랑 몇백 명 빠진다고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구미에 있는 그 삼성 계열사들이 점차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에 불과하다, 신호탄이다.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하청업체의 생산 물량이 줄고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구미의 신성장 동력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장기 침체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개발 시대의 상징이었던 구미를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을지 도시재생 전문가인 장세용 시장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윤태호입니다. 네, 리포터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구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대기업의 역의 유출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생산량이 늘어야지 일단 도시가 발전을 하는데 늘리는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파주로 이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 유출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30만 명의 베트남 시민이 모바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미에 있었으면은 뭐 굉장할 텐데요. 최근에는 그 네트워크 사업 부문이 뭐 이제 부문은 좀 적습니다만 이제 수원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왜 이렇게 대기업이 구미를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시장님께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가지 말라고. 어떤 방식으로 이 역의 유출을 막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기업은 그 이윤의 논리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삼성이 제시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원에는 바로 연구기관들이 있고 네. 생산기지가 구미에 있어서 따라서 상호 연결고리가 좀 불안정하다는 네.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강조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헬리콥터로 네. 이동을 하는데 네. 인원의 이동이 제한돼 있다. 네. 그런 점을 또 하고 또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그 지방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방 대학이 네. 위축되었고 네. 유능한 인재들은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서 네.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분들이 이 구미에 발령받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또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네. 또 교통 조건이 좋지 않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그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그렇다고 떠나는 것을 구경만 네, 하시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구미가 이 연구기관의 설립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든다면 구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2세대 모바일로부터 네. 4세대, 네 모바일까지의 테스트
배드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미 갖추지 못한 것이 이제 제5세대 테스트 네. 배드인데 네. 사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왔고 네. 이번에야 사실 이제 과기부를 통해서 네. 많은 이제 지원금을 받고 곧 설치에 들어가게 될 네. 것입니다. 네. 조금 늦었죠, 사실은. 네. 네. 기업은 한순간에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이 공직사회나 또는 우리 구미의 시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좀 알지 못했던 네. 점이 네. 있었다고 네. 말할 수 있고 네. 또 나아가서는 이 정주 여건의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업도시다 보니까 문화가 소홀히 다뤄졌고 네. 네. 또 과거의 노동자들과 달리 지금의 노동자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감시관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구미에 와서 막상 그 휴식을 가진다거나 또는 네. 여가를 가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고 또 나아가서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 네. 결정적으로는 KTX가 네. 정차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네. 주로 거론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정주 여건, 물류 여건을 그 기반을 조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 유출을 이제 방지해야 된다는 뭐 그런 중요한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만 네. 방지하는 이유는 이제 산업 생산이 줄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대기업 유출은 방지를 하면서도 또 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이외에 새로운 산업, 맞습니다. 최첨단 산업이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옛날부터 이제 있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은 보면 이제 탄소 산업에 네. 대해서 상당히 그 공을 들여왔고 전북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 네. 전북과 손을 잡고서 연구 시설은 주로 이제 저 전주에 네. 또는 이 생산은 구미에서 하는 서로 협업 체제를 갖춰 잡고 해왔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제 또 역시 공동으로 홀로그램 또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네. 그런 또 약속을 했고 이것은 우리 구미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이 홀로그램 산업과는 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네. 그 외에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어제 또 MOU를 맺었던 그런 네.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네. 모색하고 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이제 또 삼성이 지금 네. 이제 180억 투자를 공헌했기 네. 때문에 삼성이 이 구미 5공단이든 새로운 또는 비어 있는 공장에 신산업을 투자해 주기를 이제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기업 중심으로만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강력한 중소기업을 이제 만들어내야 네.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도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전기 자동차든가 또는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는 다양한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런 업종에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구미의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미만큼 지방에서 이런 펀더멘탈, 산업의 펀더멘탈이 잘 갖춰진 데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만 지원을 한다든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본, 인력, 기술 네. 이런 부분에서 구미만큼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맞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구미에는 미사일 만드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방산업이 맞습니다. 네. 상당히 또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네. 국방산업이 상당히 강력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앞으로 그와 관련된 국가의 중요 기관들을 국가에서 배려해 주면 그와 연관된 산업을 또 발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을 확보하려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일단은 이제 기업 유치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자, 이 기업 유치가 지금까지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 오공단이라는 것이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공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5% 정도 네. 분양률입니까? 뭐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디 실적이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공단이 만들어지고 이 사공단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네. 이 5공단은 지금 많은 부분에 아직까지 그 포크레인으로 개발해주도 않은 상태이고 네. 단지 이제 1단지 부분이 한 95% 정도 네. 완공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공단 분양을 시작한 지는 2년밖에 안 됩니다. 네. 마침 묘하게도 국내 경기도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분양 사정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공단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5공단 분양에 성공시키는 것이 네. 저희 그 책임이고 과제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유치는 속도보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유출 방지 그리고 산업 생산 확대 방안으로서의 신성장 동력 확보 또 5공단의 기업 유치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이 대기업 발전 방식의 성장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낙수 효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뚜렷한 실적이 없었고 오히려 양극화만 이제 확대됐고 따라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왔는데 또 이것이 성공하지는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더 그렇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지. 구미에는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주 52시간 그 문제라든가 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도 물론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내수를 확대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또 그렇다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보완점을 이렇게 계속 내놓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 정부, 시정부 차원에서도 이 소득 주도 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그 최저임금제 문제가 나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최저임금제만이 그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주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네. 그래도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이 저는 전국에는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정책을 처음 시행하면서 기존의 저임금 체제 또는 뭐 비정규직 임금 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강고하게 틀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 틀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진통은 불가피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소득주도 성장 체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네. 나아가서는 좀 더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뭐 이자 보전이라든가 네, 네. 또 그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창업 네. 지원이라든가 네. 이런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이 곧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비슷한 정책이 보완 정책이 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미의 생산과 소득을 위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현안도 있습니다. 이제 공단에 기업을 유치를 하고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을 가동하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구미공단 발전하는 건 좋지만은 간혹 폐수가 나와서 낙동강물을 오염시켜서 대구 시민들은 이제 식수가 불안전하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상수도 취수원,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미공단 그 상류 해평 쪽으로요. 일단 이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미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그 페놀 사태로부터 시작되는 낙동강 오염의 원인으로서 한때 구미의 그 공단이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 구미의 이 공업단지는 다양한 오염 방지책을 써왔고 네. 설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건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이 그렇다면 해평으로 이 치수를 옮긴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느냐? 네. 실제로는 또 구미공단 위로 네. 저 안동까지 구미공단보다도 더 많은 공장이 구미가 한 3,200개 네. 공장이 있다면 네. 저 위쪽으로 한 4,800개 네. 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대구 치선 해평 이전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고 낙동강 자체를 우리가 네.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해평 쪽으로 취수원을 이전해도 그 위에 이제 김천 구성공단도 있고 위에 안동 쪽에 공단도 많고 특히 경상북도 지역은 축산 폐수도 많고 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낙동강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여러 개 보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문을 개방해서 녹조 같은 것을 흘려보내서 자연 정화력을 높이는 식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구미공단의 문제는 이 폐수를 아예 한 방울도 방류시키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확보해서 네. 이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번에 이철호 경상북도지사가 나오셔갖고 한 무방류 시스템은 한 4천억 정도 드는데 지금 이미 1,000억 정도가 투자돼서 그렇습니다. 일부가 건설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경상북도, 구미시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이 무방류 시스템, 또 물을 원천적으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방류 시스템은 실제로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네. 기존의 빗물 저류 시설 네. 또는 오염물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대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하류 시민들을 영남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문제는 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또 완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재 기술적으로 최대한 발휘한다면 무방류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환경부에 더욱더 이제 시범 케이스로서 네. 여기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갖고 대구시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구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무방류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무방류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낙동강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네. 영남 국민의 것인 동시에 네. 우리 영남인들의 젖줄인 바 젖줄의 전체 영역에서 보고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이전으로서 네.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예를 들어서 치수원을 옮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대구 시민들은 훨씬 비싼 물을 마셔야 된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동안에 이 문제를 두고서 대구시에서 구미 시민들에게 접근해온 방식은 전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좀 이런 방식이었다는 점이 네. 구미 시민들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무방류 시스템이라든가
정화작용 기능에 대해서 낙동강 정화작용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팩트들을 이제 확인한 그 기반 위에서 또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평 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면은 이제 광역 상수도망이 건설돼서 수도 요금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당연히 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게 수도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K워터 그렇습니까? 수자원공사에 네. 1년에 수백억의 비용을 지불해야 네. 됩니다. 네. 이 문제는 또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또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업도시 구미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 이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는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자, 공업도시 구미의 회생 방안을 또 다른 각도로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미라는 공간에 이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네,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구미시장님은 그 도시재생의 국내 최대 전문가이십니다. 아, 지금까지도 이제 조금 전까지도 교수님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자, 일단 자, 구미 시민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그러면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도시 재생을 단연간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 재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네, 도시계획은 뭐 도시마다 사실은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 도시 재생의 방식은 다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도시에 무엇이 주도하고 있는가? 네. 예를 들면 대학이 주도하는 도시도 있고 뭐 병원이 주도하는 도시도 있을 네.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구미는 이제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공업 도시 재생과 바로 이제 도시 재생이 맞물려서 네.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업 도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 네. 기본 전제였습니다만 네. 도시 재생 한편으로는 사람이 유치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방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업가, 노동자, 네. 시민 네. 이네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 고민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미는 구미의 그 제일 출발점이 제1공단입니다. 네. 지금은 제1공단이 동력을 상실했는 것이 네. 사실은 구미로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1공단 구조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고 한때 대기업으로 가득 찼던 1공단이 다양한 소규모 공장들이 이제 들어오는 구미 시민들로 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그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제1공단을 어떻게 한편으로는 공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네. 또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시민들이 많이 사는 원도심, 네. 구미역 앞 원도심 지역에서 네. 이 과거와는 다른 활력이 떨어지는 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도시재생의 큰 두 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업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첨단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 도시재생 이 구미라는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 또 문화, 삶 이런 것을 어떻게 유치할까, 맞습니다. 재생시킬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제1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1공단은 공장지대도 있지만 네. 또 금융지구도 있고 네. 또 병원지구도 있고 네. 이렇게 실제로는 이 여러 요소가 함께 네. 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 금융지구를 또 네. 활성화시키고 네. 또 주거지역도 또 활성화시키는 네. 상업지구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이미 여기 네. 엇갈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도심 네. 네. 상권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고 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는 여가와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위축되고 있는 이런 네. 현실을 네. 저렇게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제가 가장 노력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네. 국토부에 신청해서 네.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네. 그 원도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미 원평동. 네, 그렇습니다. 원평동에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이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들어야지 좀 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재생 네, 개념에 먼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도시재생을 그 첫 출발점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네. 그 공간을 자발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그 흔히들 무슨 도시를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주어진 공간을 구성을 새로 하면서 시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이제 과거는 낡은 시간이라고 봤던 네. 것에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부여하고 네.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네. 이런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때는 낡아 보였던 공간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역사와 네. 문화가 있는 네. 새로운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원평동은 지난 50년간 우리 구미의 공업도시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시장이 있고 또 문화로가 있고 네. 문제는 이 문화로에는 젊은이들만 모여가고 이 중앙시장 쪽은 연세 든 분들만이 가는.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방향은 이 문화와 이런 상권이 서로 맞물려서 젊은이들도 상가를 찾아가고 또 연세 든 분들도 문화를 향유하러 가게 되는 네. 이러한 틀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네. 저희가 목표인 것입니다. 네. 지금 민선 7기 구미시 정부의 구상, 도시재생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세용 시장님은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입니까? 근데 혼자서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주체는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가진 시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큐레이터가 되어보기도 네. 하고 네. 이러한 자발적인 자율성을 가진 네.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저희 시정의 요체는 바로 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네. 확대시킬 것인가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도시재생의 이 주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은 대체로 공동화 지역 같은 데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원평동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이 사업을 하려 한다면은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지금 구미시 행정에서 적극 이제 개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이제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런 사람이 들어와도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가장 제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구민은 인구가 외지 성분이 80%이고 한 20% 정도의 토박이가 있는데 네. 이 토박이들이 사실은 이 구미를 주도해 왔습니다. 네.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과거의 산업화의 경험에 바탕두고서 상당히 획일적인 사고 그리고 지원과 동원 이런 데 익숙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과 동원이 아니면 도리어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같이 이제 마음을 열고 같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매일 밤마다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생각났는데 시장님께서 어느 그 인터넷에 올린 글에 네, 구민은 이제 공론회장에 익숙하지 않다. 맞습니다. 동원에 익숙하고 이제 고민을 하신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방법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평동도 마찬가지겠고 전문가들도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 2, 3년 지나니까는 의견을 낸대요. 근데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게 5년 정도뿐이 네, 이제
안 되는데 지나가면은 뭐 예산도 못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이 도시재생 전문가인 시장님도 많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는 이런 점을 제가 이제 설득시켜야 되는 이런 과제와 저는 직면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시재생 문제를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책도 많이 쓰시고 논문도 쓰셨는데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드셨어요. 예, 예. 공업도시는 뭐 하여튼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맨체스터 맞습니다. 같은 데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외국의 사례로서 구미에 적용할 만한 어떤 좋은 모델이나 사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예. 공업도시가 격변을 겪은 현상은 특히 뭐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산업 도시가 큰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사례는 보면 그래도 뭐 디트로이트든 무엇이든 도시가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인데 제가 본 바로는 역시 이제 유럽의 사례. 그 가운데서도 인구가 한 50만 정도를 두고서 오가는 이런 도시가 이런 공업 도시가 많은 영국의 사례가 역시 네. 우리와 가장 네. 가깝다 이런 네. 생각했고 네. 저는 뭐 맨체스터 뭐 또는 글래스고우라든가 네. 스코틀랜드의 이런 도시의 이 도시 재생 사례가 그래도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모델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는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흔히 도시 재생의 모델로서 스페인의 빌바오, 네. 구겐하임 네. 미술관에 잘 알린 네. 빌바오를 많이 꼽기도 하지만 과연 그런 현대 미술관으로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저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네. 사실 문화적인 수요가 있어야 사실 그것도 네. 가능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구미와 같은 도시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수요가 물론 없지는 않지만 네. 너무나 산발적이고 또 그런 미술관과 같은 형식으로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의 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민자치 조직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들 아니면 이제 생산시키는 그러한 이제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구미 지역에 그런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민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구미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 생각의 틀이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사회적 경제와 연관되는 네. 이런 다양한 이런 형식의 생산이나 소비의 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구미에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물론 기존에 다양한 농협이나 뭐 또는 축협이 있지만 그것과는 더 다른 아주 소규모의 새로운 생산과 소비를 시도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랐던 것이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경북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네. 네. 우리 시가 자율성이 네. 전혀 주어지지 않다는 네. 것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고쳐야만 우리 구미시에서 새로운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경제 공업도시로서의 구미의 경제회생 방안을 이렇게 저렇게 시각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구미는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맞습니다. 농민분께서는 좀 불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께 죄송합니다만 이제 경제 얘기만 공업 얘기만 하세요. 자, 재생이라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도 더욱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성 같은 데는 이 농촌 지역 마을 자체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구미의 농촌 경제 문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농촌을 발전시키실 생각입니까? 정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네.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농업, 농지 또 그와 관련된 쌀과 축산 생산이 도내에서 5위, 6위 정도를 합니다. 상당히 네. 많은 농업 네. 토지를 갖고 있고 네.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것이 축산과 쌀이
중심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좀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된 것은 그 공단이 가까웠기 때문에 네. 계절적인 노동자로서도 농민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고 그것이 기존의 틀의 개성 유지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째는 우리 구미에서도 하나의 특산물을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상외로 감자가 생산이 좋다든가 또는 네. 멜론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지금은 새로운 유망 작물로서 부각되고 있는데 참 아쉽게도 오늘 아침에도 말했습니다만 뭐 과수 재배라든가 이런 게 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과수를 복숭아를 먹다 보면 김천 생산품이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생산 과수든 또 그와 관련된 작물을 생산하도록 만들겠고 또 이래 된 또 중요한 배경에는 우리 구미라면 당연히 공업도시라는 네. 이런 브랜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좀 브랜드 가치에서 좀 손해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입장이 될 수 있는가를 두고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또 학자들에게 좀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여건을 많이 조성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용작물을 생산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구매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소위 로컬 푸드의 문제가 네. 되는데 실제로는 이 구미에 많은 공장들이 있지만은 이 로컬 푸드 소비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도리어 구미에서 생산된 그 야채들이라고 네. 하더라도 채소들이 저 매전 시장으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구미 시민에게 의해서 구입돼서 돌아오는 유통의 문제가 예, 있다는 유통의 말씀. 문제가 첫째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좀 이런 소비에 있어서 이윤의 문제에 이제 집중함으로써 이제 지역의 로컬 푸드의 소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구미의 기업들이 구미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저는 간곡히 부탁할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의 산업 생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이 구미라는 공간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또 이런 각도로서 주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각도로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다른 그 키워드를 갖고 네. 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네, 좀 단편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요. 다 연관은 다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구미 지역은 그 연령이 평균 연령대가 37세 정도고 맞습니다. 이런 37세라는 평균 연령이 이제 시장님 당선하는 데 도움이 네, 됐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만, 예, 예. 근데 그 젊은 것은 이제 외지에서 또 대기업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구미 지역에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자라고 또 이제 대학으로 가고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이 모든 이제 구미 지역의 기업에다 취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뭐 서울로도 가고 대구로도 가고 이제 청년 유출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력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수용해서 그 인구도 좀 더 이제 늘리고 이런 방안이 당연히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구미에서 네. 이런 그 훌륭한 직장인들 많이 배출해 온 금호공고에 갔었습니다. 네. 금호공고의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독일로 연수를 가는 이런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학생들이 구미에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좀 부족해서 도리어 뭐 충청도 또는 경기도 이런 네. 쪽으로 취업을 나가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좀 아쉬워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빨리 이 구미가 이런 그 청년들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에게 현재 그 구미는 이런 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녀 키우기에 별로 좋지 않은 도시로 네. 이야기됩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만나본 많은 젊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네. 육아맘이라고 하는 네. 이분들이
이 자녀를 키우기에 도시로부터의 지원도 별로 없고 특히 교통이 너무나 불편하고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했고 또 아기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놀러 갈 데도 없다는 이런 점들을 가장 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이제 교통 문제 또 나아가서 이런 적어도 아기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이런 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할 작정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이 구미를 이끌고 또는 기존의 생산틀에 매여 있는 분들은 그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네. 이게 돈 버는 목표로 생각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이 노동자 또는 여성들 또는 남성들도 그렇지만 그런 데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도리어 적어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면 방금 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행정을 하시고 또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구미시정부의 장으로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운동가, 사회운동가라든가 또 학자로서 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가로서 맞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까지 이제 대학에 계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남들은 그 일생 동안 정치 활동을 해도 이제 시장 당선될까 말까 하는데 최근까지 교수님 활동하시다가 프랑스 계몽주의 책도 쓰시고 네. 네, 그 서양 사학도 하고 그 계몽주의 사상 전문가이시고 또 도시재생 전문가이신데 물론 이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셨으니까 지식은 많으실 텐데 그럼 행정은 잘하겠는가? 행정과 이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과연 같은가? 사실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 행정이 이제 관료 출신, 네. 특히 행정고시 출신이 24년간 이 구미의 시정을 이끌어왔었는데 네. 이렇게 학자라고 하면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고 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구미를 이끌어 나가겠는가? 네, 또 이런 있습니다. 걱정을 네. 네. 이론과 그 실제 현실에 네. 맞습니다. 너무 이게 괴리가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관료주의 또는 그와 관련된 나를 따르라식의 시정은 이제는 한계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설득의 리더십 또는 나아가서는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리더십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미를 좀 더 풍성하게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공직 생활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함께 했던 시기가 앞으로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좋은 기회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네. 구체적으로 자, 이 공무원들은 결국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주민과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의회도 있고요. 뭐 주민대표는 의회도 있습니다만. 네, 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현재 우리 구미가 처해져 있는 조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네. 시의회가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여야가 네. 거의 반반의 형식으로 네. 있고 또 여당 시장이 있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 정치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시민들 접근하는 데 있어서 행정가이면서 또 저는 저희 새로운 위상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 저는 그 정치가라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가는 현실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사로서 있다면 네. 또한 시민들에게 앞으로 구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은
바로 훌륭한 행정가이면서 정치가 되는 것이고, 비전을 제시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가로서 그 도시의 현재와 같은 그 위기에 좀 어려운 시기의 구매는 맞지 않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분들과 함께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듣고자 해서 오늘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공업도시 구미가 갖는 특징. 네. 근데 또 다른 데와는 달리 민주당으로서는 또 유일하게 당선되셨고, 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비전이 제시될 것인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구미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개발도상국 시절에 이 구미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공업도시로서 이제 키우면서 이제 국내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국내 산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이제 이 구미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그런 뭐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 있고 계속 이런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왔는데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네, 이런 사실 이제 우리- 근본적인 이제 문제 같습니다만. 네. 지방의 공업 도시는 구미 외에도 우리는 포항 네. 또는 창원, 네. 울산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단일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크게 발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조선, 자동차, 네. 뭐 포철이랄까 하는 그런 그 제철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구미는 내륙 공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가벼운 생산품, 네. 또는 소량, 소규모, 또 가벼운 생산품이 만들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자산업의 발전으로까지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자정보통신 산업으로 네. 이루어지는데, 이 산업은 가장 첨단 산업인 것이죠. 네. 그래서 급속하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네. 이런 변화는 동시에 문제는 이 첨단 산업의 변화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전자정보통신 산업은 네. 그 사회의 변화를 요청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민은 이런 그 산업은 첨단인데 이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근대적인데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러한 괴리가 새로운 틀이 요구되게 만들었고, 따라서 우리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바로 단일 업종을 중심으로 동원과 규격하는 이런 것이었던 데 대해서 이제는 전자산업은 끊임없이 네. 이제 변신을 요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ICT 산업의 중심적인 구미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4차 산업은 바로 그것이 새로운 무슨 기술을 왕창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술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로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유연한 사고, 나아가서는 다양성에 대한 사고, 또 비결정성에 대한 사고, 불확정성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려면 기존의 틀에 매달리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신격하고 우상화까지 갔던 그것은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미가 삼성전자의 도시, LG 디스플레이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생산 공장이 있는 도시, LG 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장이 있는 도시. 연구 기능과 자본 기능은 전부 수도권에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을 모색하셔갖고 그래서 연구 기능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을 또 유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과제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추진하실 걸로 네. 저희들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유일한 민주당 시장이시니까 지역의 보수 정치 또 진보 정치 한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구미 시장이 됨으로써 이제 정치의 문제는 아까 말한 바처럼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인 행위 자체는 이제 제가 아주 절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는 바라보는 이제 진보 시장인 만큼 적어도 저 입장을 제시해야 될 필요는 느낍니다. 저는 먼저 제가 진보라고 표방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보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 보수가 지닌 가치가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저 역시 이 경북의 아주 오랜 가문 출신이고 하지만은 기존의 보수가 표방해왔던 것이 실제로는 독립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또는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위한 헌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보수의 기본 조건인데 실제로 지금의 대구 경북의 보수는 도리어 아주 이기적이고 또 정치적인 가치보다는 도리어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고 이런 것은 도리어 대구 경북의 이 보수라고 하는 또는 가치 또는 집단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저는 봐왔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지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 진보 시장으로서는 가장 이 사회적인 약자, 기업과 함께 노동자들도 함께 사회적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지향하는 그 방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시장이 구미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제가 성공해야 사실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다면 이 대구 경북의 보수의 뿌리를 같이 해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 거기서 나와서 진보를 표방하고 나왔고 따라서 이제 제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특히 주변의 인적 관계에서 크게 충돌이 없다는 점 그런 점을 저는 상당히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진짜 우리 경북이 지향해 나갈 가치와 또 나아가서는 우리 경북이 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적인 지형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일단 오늘은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추려서 질문 드린 거고요. 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과연 시장님이 그동안에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그런 질문을 묻기 위해서 한 번 더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좀 나와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구미 시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대구 경북 지역 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보 자칭 이제 진보 시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시금석이 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금석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저희 고향은 이 구미입니다만 또한 제가 공부한 곳은 대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저는 폭넓은 제가 애정과 또 나가서는 함께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시민들께 또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구와 구미는 서로 경제적으로 일심동체임 순망치 않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에서는 우리 구미가 잘 되도록 또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취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데 같이 고심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대구 시민께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구미는 대표적인 내륙 공업 도시입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발전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주장을 하시고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생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되는데
민선 7기 구미시 행정뿐만이 아니라 구미 시민들도 참여시키는 네,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자,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